캐시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오프홉 제공입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가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도 열립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뉴욕 어린양교회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하고 3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문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챔버 콰이어 칸타빌레가 이민자 보호교회를 위한 제2회 정기음악회를 열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친에게 AWCA 재미경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쉴만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주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꿈의 무대가 미주에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CCM 가수 등용문 가스펠스타시가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도 열립니다. 담비 기독교TV와 퀸즈 장로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는 CCM 가수 발굴과 크리스천 공연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꿈의 무대인 가스펠스타시가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도 열립니다. 담비 기독교TV와 퀸즈 장로교회가 공동으로 크리스천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가스펠스타시 시즌7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주 대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상 상금이 $5,000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대회 본선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한국대회는 찬양 사역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CCM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성가수로 등록되지 않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인 2세를 포함해 타민족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 19일까지 가스펠스타시 홈페이지를 통해 음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참가비도 없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솔로, 중창 8명 이하 밴드로 나뉩니다. 참가곡은 기성곡이거나 창작곡 등 상관없습니다. 미주대회 심사는 이승철의 마더를 공동 작곡한 김유신 씨를 비롯해 CCM 가수 최명자 사무, 한국 MBC 위대한 탄생 뉴욕 지역 심사를 맡았던 하영석 씨,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 음악감독 윤원상 전도사 등 4명이 맡았습니다. 가스펠스타시에 도전하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통일의 주역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탈북 청소년 지원단체 두리아나 공동체 청소년 20여 명은 3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문화 체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뉴욕 어린양교회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탈북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뉴욕 어린양교회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한 탈북 청소년 20여 명은 힘겨웠던 삶을 나누며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어린양교회에 감사하고 헤어진 부모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탈북 청소년 지원단체 두리아나 공동체는 3주간의 일정으로 뉴욕과 워싱턴 DC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리아나 공동체 대표 천기현 목사는 공동체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며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어린양교회를 은퇴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수태 원로 목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남북 통일된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서 나라에 봉사한다 그러면 가장 이남과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지 않을까. 어린양교회담인 박윤선 목사는 서로 꿈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음악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뉴욕 챔버 콰이어 칸타빌레는 이민자 보호교회 지원을 위한 제2회 정기음악회를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뉴욕 챔버 콰이어 칸타빌레가 지난 16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교회를 돕는 이민자 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정기음악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칸타빌레는 음악회를 믿음의 여행으로 꾸몄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여정으로 시작해서 흑인들의 삶을 노래한 흑인 연가에 이어 주님의 기쁨을 찬미하는 여정을 노래했습니다. 합창단은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수익금은 서류 미비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날 음악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저희가 지금 다카 드리머들,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 다카 드리머들에게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는 그 일로 전액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 현재 90여 개 교회가 동참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AWCA 재미경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AWCA는 이민 생활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봉사기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AWCA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AWCA는 이민 생활로 지친 한인과 아시안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방송을 시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재미경 사무총장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백합의 의미를 아시나요? 백합은 순결과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쾌쾌하고 한적한 공간에 백합이 한 송이만 있어도 그 진한 향기가 펴져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확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도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는 백합 같은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WCA 재미경 사무총장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WCA의 백합을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백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백합을 좀 대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저희가 수많은 인터뷰를 네. 하지만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화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AWCA 단체가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제 백합을 소재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 AWCA가 처음에 백합 주부클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단체인지 AWCA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AWCA가 벌써 3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7년 전에는 그 이민을 오셨던 기독 여성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기독교 여성으로서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을 한 데서 나온 결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주부클럽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뉴저지 YWCA가 됐고 그 이후에는 그 Y를 띄워버리고요. 저희가 아시안의 A로 바꿔서 AWCA가 돼서 현재 뉴저지주에서 엄마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돌보고 있는 사회봉사기관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주부클럽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좀 설명을... 처음에는 이제 주부클럽으로 했을 때는 그 뉴저지 프랭클린 레이크에 조그만 그 반에서 창고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여성들이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잖아요.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폴리의 메인 스트리트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몽클레어 그 YWCA가 있었는데 거기서 Y 기관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노인대학을 오픈하고 또 거기 있다가 가정상담소를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면서 봉사기관의 가장 큰 중요한 거 하나가 돈이잖아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바자 같은 거를 하시면서 그 영향력을 키우고 활동 영역을 점차 이제 넓혀가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팔리세이드 팍에 또 이전을 하게 됐어요. 펠팍에서 있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티넥에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저희가 왔어요. 2004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두어 번 바꿨죠. 주부클럽에서
Y에서 뉴저지 YWCA에서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저희가 AWCA로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비영리 기관으로 아주 자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소모임에서요, 지금의 이 단체까지 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그렇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AWCA를 대표하는 키워드,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성과 크리스천 이 두 가지가 네, 떠올랐는데요. 정말 강인한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만들어가는 그 든든한 단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AWCA 미션은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시안 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이 지역 사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돕느냐, 그 또 어떻게 돕느냐는 저희 5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째는 저희가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하는 아시안 시니어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정신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가정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또 도움을 드리는 사회복지 센터가 있고, 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여름 동안 SAT를 이제 무료로 가르쳐주는 SAT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 입양아들을 위한 엔젤 입양인 한국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으로 가정 간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아프신 노인분들을 집으로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홈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남녀노소가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30년 넘는 봉사로 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빠질 수 없는 단체가 됐는데요. 보람찬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떤 열매를 땄을까 생각하면 아마 크고 작은 수많은 열매를 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37년을 오면서 특별히 AWCA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그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 때는 몸도 아팠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제 소개가 돼서 저희가 해드린 거는, 일단 그분 연령이 시니어였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게 해드리고, 또 메디케이드를 받게 한 다음에는 이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또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심장 수술을 2번 받으셨어요. 여기를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저희 소셜 워커가 진행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님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항상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AWCA가 그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셨죠.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이신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방송을 이제 그만둔 지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사회복지 방송이라는 걸 했는데 저도 몰랐죠. 10년 만에 내가 사회복지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될지요. 근데 그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AWC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온 방법이에요. 아마도 비영리 기관에서 사회복지 방송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최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K-라디오 AM 1660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늦잠 주무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못 들으실까봐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링크를 달아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멤버가 거의 뭐 한 1,5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거를 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AWCA를 네.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도 그렇게 그런 소망이 생각해요. 생기네요. 네. 라디오 방송을 주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나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컨셉 자체가 이제 사회복지 방송이고 네. 그 타이틀 제목이요. AWCA와 행복 찾기예요. 사실 그 제목을 결정하는데 저희 많이 고민했는데 네. 기도 가운데 나온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AWC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저희는 사회봉사기관이니까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우리 스태프도 있지만 스태프는 소수 정예가 있는 거고 네. 대부분은 볼런티어가 하는데 저희 5개 프로그램을 이제 러닝하는데 120명의 봉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자나 또는 프로그램 멤버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해피 비타민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복지 상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드려요. 뭐 우리 아버님이 지금 76세인데 메디케이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직접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호영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뭐 예를 들어 공황장애다, 트라우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예방은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니까 네. 간단한 생활 영어 해피 잉글리시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시간에 모든 알짜배기 네. 코너들이 싹 모여 있네요. 아마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네. 또 사무총장님께서는 AWCA 이외에도 네. 굉장히 많은 커리어가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AWC 오기 전에 네. 실제로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었고요. 네.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했었고요. 미국에 와서 TV 방송을 하게 돼서 한 18년 정도 방송을 했어요. 와.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송을 잠깐 안 하게 돼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스피치 클리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말을 좀 잘하게 하는 거를 도와드려 됐다 이런 네.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물론 방송도 많은 좋은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게요라고 이제 했는데 바로 여기 AWC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일 좀 같이 하자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전화 받았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AWC라는 단체를 제가 방송국에 일하면서 취재를 많이 했었고 또 사회봉사기관이고 여성들이 이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참 여성들하고 일하는 게 싫거든요. 네,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기 가기 싫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한테 오퍼를 하신 분이 전임 사무총장님이신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남편하고 꼭 상의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제 남편이 이제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한 지 첫날. 네, 그냥 가라고 여기에. 근데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온 게 벌써 이제 10년째가 됐어요, 올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왔는데 한 3년만 지나서 우리 그 전임 사무총장님이 은퇴를 하시게 돼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 돼서 이제 올해가 6년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AWCA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실 수 있겠나요? AWCA는 사람을 살리는 장소.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사람을 살리는 장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네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때 누군가와 연결이 돼서 우리 프로그램에 왔어요. 네. 오기까지도 힘들었겠죠. 왔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바꿔서 내일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장소가 된다면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고 네. 놓쳐서는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게 희망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AWCA를 통해서 얻는 네. 게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AWCA의 음.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희 사회봉사기관이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러니까 극소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자원과 재원을 쏟아부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몇 퍼센트를 플러스해서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분들과 도움을 받는 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AWC의 행복센터를 꿈꾸고 있어요. 정말 너무 멋진 비전입니다. 네, 많이 기도하고 네, 기도해 저도 주세요.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사무총장님의 네. 삶에서 네. 가장 큰 힘이 됐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저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 나오세요. 건가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뭐 저의 삶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왜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근데 항상 그런 걸 좀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난 글쎄요, 사회봉사 기간에 이제 온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그 삶이 결코 저를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요. 제가 너무나도 백합 같은 분을 만났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이민 사회를 위해서 우리 네. AWCA 계속 기도하고 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의 명부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민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불체자 단속 지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어디서든 체포해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학생 연령층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학생 자살 증가 현상에는 왕따 문제와 SNS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에게 있어 왕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SNS를 통해 교내만이 아닌 24시간 왕따 피해가 계속되며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생 GPA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SAT를 치르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 GPA 평균이 3.27이었지만 2016년 졸업자의 경우 3.38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GPA 상승은 백인 부유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성적표에 GPA만 기록하고 성적 순위를 기록하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며 GPA가 학생 간 학력 비교를 위한 공정한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맨해튼 전철역 플랫폼에서 고 한기석 씨를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임 데이비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맨해튼 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데이비스에게 적용된 살인, 과실치사, 형사상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속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해온 데이비스 측이 제출한 녹취 파일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배심원들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과 리스 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부동산 업체 이스트 캐피털사가 뉴욕 한인회관과 99년 리스권을 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매는 물론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검찰의 허락 없이 이뤄진 등기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수가 7년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서관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23%가량 증가한 2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 행렬이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물가와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규 직장 이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족이 4,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로 10명 가운데 9명은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렌트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무엇보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생활비 외에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을 갚는 데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표준시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주 교육법 수정안을 교육정책결정기구에 제출했으며 이번 수정안은 내년 봄부터 3학년부터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표준시험 기간을 각각 3일에서 2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정학조치 횟수를 학교의 책무성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추가키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검토를 거친 후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부메랑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삶에도 부메랑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과 평안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